안녕하세요. 레인저바이크 조윤입니다. 오늘은 바이크 입문자를 위한 A to G, 그 중에서 바이크를 탈 때 꼭 필요한 안전장비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크 라이딩 시 꼭 필요한 안전장비. 자, 우선 5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자, 헬멧, 장갑, 부츠, 무릎 보호대, 팔꿈치 보호대. 자, 이 5가지가 가장 필수예요. 이 5가지 무조건 하시는 게 좋은데, 그래도 굳이 순서를 나누자면 헬멧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굳이 순서를 나누자면 가장 중요한 순위부터 하나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우선 헬멧이에요. 자, 헬멧은 일단 초심자면 풀페이스 헬멧을 착용을 하세요. 자, 풀페이스가 뭐냐면 이 앞에 있는 이런 헬멧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쉴드라고 하거든요. 이 쉴드를 열었을 때 이제 눈하고 코가 보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턱하고 입 쪽을 완전히 가려줘요. 즉 머리 전체와 이 턱과 입 쪽까지 다 가려주기 때문에 보호 성능이 일반적으로 가장 좋은 헬멧이라고 보시면 돼요. 헬멧의 그 장르 중에서 가장 보호 성능이 좋은 헬멧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격대는 천차만별이에요. 저렴한 건 뭐 10만 원대부터 비싼 거는 막 100만 원이 넘는 것도 있는데, 일단 제가 추천드리는 건 헬멧은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머리를 보호해주는 장비예요. 여러분들이 가용한 가장 비싸고 좋은 헬멧을 쓰세요. 몇십만 원 아끼려다가 혹시라도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그 저렴한 헬멧 때문에 아니면 검증받지 않은 이제 좀 싼 헬멧을 사서 머리를 크게 다치는 것보다는 차라리 좋은 헬멧, 그리고 인증받은 헬멧을 사서 그런 위기를 안전하게 벗어나는 게 훨씬 더 남는 거예요. 그래서 헬멧 하면 일단 풀페이스. 왜냐? 초심자분들은 아무래도 뭐 저속전도든 제자리꿍이든 아니면 고속 슬립이든 일반적으로 넘어질 확률이 많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머리를 부딪힐 확률도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최대한 넓은 부위를 보호하는 이런 풀페이스 헬멧을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구입하실 때도 풀페이스 헬멧 중에서 보고 싶어요 하시면 되고요. 사이즈는 브랜드마다 조견표가 각각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가장 추천드리는 건 근처에 있는 오프라인 샵에 가서 사이즈별로 실제로 써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자, 써봤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이 맞춤 방식이 뭐냐면, 헬멧을 이렇게 딱 썼을 때 볼은 엄청나게 찡겨도 돼요. 볼은 엄청나게 찡겨도 되는데 머리가 아프면 안 돼요. 특히나 이제 양쪽 옆장구라고 그러죠. 이렇게 옆 머리가 조금 더 크게 튀어나오신, 저도 그래요. 그래서 이 옆정구이신 분들이 만약에 딱 헬멧을 썼는데 이 양쪽 머리 끝이 아프거나 어디 머리 한 군데가 압박돼서 아파서 못하겠다 그러면 그거보다는 큰 사이즈를 쓰시거나, 아니면 퍼스널 피팅이라고 해서 전문적으로 내 머리 두상에 맞게 피팅을 해주는 서비스를 하는 브랜드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가능하면 그런 브랜드 서비스를 받아서라도 일단 머리만 안 아프게 하시고, 대신에 여기 볼은 조금 못생겨지더라도 이렇게 쫙 하고 딱 붙어서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게 안전상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헬멧은 가급적이면 써보고 사시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풀페이스, 그리고 가능하면 검증되고 좋은 헬멧을 사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헬멧은 일반적으로 뭐 아주 타이트한 기준을 따르면 2년에 한 번씩은 바꿔야 돼요. 근데 통상적으로는 한 3년, 그리고 아무리 넓게 봐도 한 5년 정도 지나면 특별히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이 안쪽에 뭐 EPS, 발포 스티로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제 기능을 상실하기 시작해요. 충격 흡수 능력이 엄청 떨어져서 실제로 충격을 받았을 때 정상적인 헬멧에 비해서 제대로 충격 흡수를 못해서 크게 다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헬멧 체결 방식도 중요해요. 보통은 이렇게 더블 드링 방식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D자 모양의 고리가 2개가 있어요. 여기를 이렇게 링을 걸어서 넣고 풀고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넣고 풀고 하는 방식으로 체결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체결해서 딸깍하고 소리가 날 정도까지 해주면 엄청나게 큰 충격에도 거의 얘가 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레이스에까지도 쓰여요. 이렇게 쓰일 정도인데, 그래서 초심자일수록 이 더블 드링 방식의 헬멧을 쓰시는 게 좋아요. 왜냐? 혹시라도 사고가 났을 때
헬멧이 벗겨지는 걸 최소화하려면 더블 디링 방식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대신에 얘는 약간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딱 쓰시고 나서 마치 처음에 넥타이 매실 때처럼 이렇게 빼서 손으로 감각을 이렇게 한 번씩 몇 번 해보셔야 돼요. 거울 앞에다가 두고 좀 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초심자일수록 풀페이스 헬멧, 그리고 더블 디링 방식의 헬멧, 그리고 가장 좋으면서 검증된 헬멧, 비싸도 가용한 안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요 글러브예요. 글러브는 우리 손 전체 그리고 손목까지도 보호를 해줘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글러브는 롱글러브를 사주시는 게 좋아요. 롱글러브가 뭐냐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 글러브를 딱 꼈을 때, 착용을 했을 때 여기 손목까지 다 덮어주는, 즉 아까 풀페이스랑 같죠? 보호해주는 범위가 최대한 넓은 이런 글러브를 롱글러브라 그래요. 이런 롱글러브가 아무래도 바이크를 타다가 전도시에, 즉 넘어졌을 때 아무래도 보호하는 면적이 훨씬 넓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보호 성능이 좋은 하드 프로텍터들이 많이 달려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다칠 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롱 글러브가 다 좋은데 프로텍터가 많고 이제 굉장히 넓은 면적을 보호하는 만큼 아무래도 편의성이 조금 떨어지는 면이 있기는 해요. 지금 제가 이 착용한 글러브는 굉장히 하이엔드 모델이라서 뭐 착용감 같은 게 좋기는 한데 보통 롱글러브로 갈수록 뭐 착용감이나 아니면 글러브를 착용하기가 조금 번거로워요. 그리고 약간 좀 너무 오버스러워 보이는 면도 있을 수가 있어요. 개인에 따라서는. 그럴 때는 대안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기 있는 숏 장갑이에요. 자, 숏 장갑은 볼게요. 프로텍터 같은 게 상대적으로 많이 생략되어 있어요. 정말 필수적인 데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편의성은 훨씬 좋고요. 그리고 착용하고 벗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그리고 뭐 흔히 통기성도 더 좋고요. 여러모로 편리성에서는 훨씬 좋아요. 그래서 가까운 뭐 동네 마실, 아니면 뭐 가까운 카페, 아니면 뭐 어디 마트를 갔다 올 때는 이런 숏장갑만 껴도 괜찮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숏장갑은 초심자 때는 가급적이면 착용하지 마세요. 왜냐? 굉장히 편해서 좋기는 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심자는 넘어질 확률이 커요. 흔히 말해서 제자립군 같은 전도를 했을 때 손이 많이 다치는 부위 중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숏장갑을 끼우고 숏글러브를 끼우고 넘어졌을 때 아무래도 손이 좀 다칠 확률이 좀 높아요. 그래서 초심자 때는 이런 롱글러브, 조금 불편해도 이런 롱글러브가 안전상 훨씬 더 좋고요. 그리고 나중에 조금 바이크가 익숙해지고 그리고 멀리 가는 게 아니고 가까운 거리를 갈 때, 그럴 때는 이제 약간 안전성을 희생하더라도 이런 숏장갑을 껴서 편의성을 올리는 이렇게 융통성 있게 활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번엔 부츠예요. 자, 부츠도 일단 기본은 이런 롱부츠를 추천을 드려요. 롱부츠. 자, 아까 롱장갑이었죠. 얘도 똑같아요. 롱부츠. 왜 롱부츠냐? 보호하는 부위가 이렇게 정강이 쪽까지 올라와 있어요. 즉 보호하는 부위가 굉장히 넓게 올라와 있어서 롱부츠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롱부츠. 자, 이런 롱부츠가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헬멧과 장갑과 똑같아요. 보호하는 이 부분이 훨씬 더 넓죠. 그렇기 때문에 넘어지거나 했을 때 다칠 확률이 훨씬 더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심자일수록 안전을 위해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런 롱부츠를 사주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런 롱부츠는 가까운 거리를 다니기에는 조금 과한 면이 있죠. 과한 면이 있어서 약간의 타협을 한다면 이런 숏부츠, 밤부츠라고 그래요. 이런 숏부츠를 신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런 숏부츠가 신기도 편하고 움직이기도 상대적으로 편해요. 그리고 지금 이게 색이 밝은 색이어서 좀 튀어 보이기는 하지만 검정색 계열의 부츠를 신으면 그냥 일반 신발하고 멀리서 봤을 땐 별로 구분이 안 가기 때문에 가벼운 도심지 뭐 마실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카페를 가거나 할 때는 이런 숏부츠를 신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도 불편하긴 하지만 초심자분들은 넘어질 가능성이 크잖아요. 보호 성능이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숏부츠보다는 이렇게 조금 불편해도 안전성이 높은 롱부츠를 신는 걸 권장을 해드려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얘는 이제 상황에 맞게 쓰는 이제 별도의 용도로 사용하시고 기본은 롱부츠로 시작하시는 게 안전상 좋다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런 숏부츠도 뭔가 나의 그 패션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을 나타내는데 조금 언밸런스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럴 때는 이런 라이딩 슈즈를 신으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아무래도 숏부츠보다 조금 더 보호 성능은 떨어져요. 그런데 그냥 보면 일반적인 스니커즈 비슷하게 생겨서 우리가 평소에 입는 그런 약간 캐주얼한 복장이나 아니면 나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복장에 조금 더 매칭을 잘 시킬 수가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스니커즈를 신어도 되지만 그런 스니커즈들은 이런 라이딩 시의 보호 능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만들었기 때문에 보호 능력이 없지만 이런 라이딩 슈즈는 군데군데 그래도 여기 복숭아뼈, 뒤꿈치도 여기도 약간 좀 딱딱하게 돼 있어요. 네, 앞꿈치도 하드하게 돼 있어요. 이런 것처럼 꼭 필요한 부분에는 제대로 된 프로텍터가 달려 있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부츠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조금 스타일을 살리면서 바이크를 타고 싶다 하시면 이 녀석까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녀석이 마지노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팔꿈치 보호대, 무릎 보호대예요. 보통 넘어지면 이 손바닥과 발과 함께 이 약간 튀어나온 부위들 있죠? 이런 관절. 여기가 제일 많이 다쳐서 무릎과 팔꿈치가 그 부분에 속해요. 그래서 무릎과 팔꿈치 보호대는 필수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팔꿈치 보호대거든요. 자, 이렇게 겉으로 찰 수 있는 보호대가 있어요. 이렇게 차서 끈으로 묶으면 고정이 되는 이런 그 별채식 보호대가 있어요. 무릎도 똑같아요. 무릎도 별도로 이렇게 차서 예전에 스케이트 타실 때 무릎 보호대 있죠. 그런 건데 훨씬 범위가 조금 넓고 그리고 조금 더 충격 흡수력이 더 좋아요. 자, 그래서 최소한 이런 무릎 보호대, 팔꿈치 보호대는 꼭 하셔야 돼요. 넘어졌을 때 높은 확률로 다칠 가능성이 많은 부위이기 때문에 요것까지만 하셔서 앞에 말씀드렸던 헬멧, 장갑, 부츠에 팔꿈치, 무릎 보호대까지만 하시면 최소한 넘어졌을 때 크게 다칠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져요. 그래서 이 5가지는 가장 필수적인 안전장구다. 초심자분들, 입문자분들이 바이크를 타시기 전에 꼭 요 무릎 보호대, 팔꿈치 보호대 앞에서 말씀드렸던 헬멧, 장갑, 부츠는 미리 구비를 하시고 처음 올라타실 때 전부 다 부착을 하고 장착을 한 상태에서 라이딩을 하는 습관을 들이셔야지 그래야지 그 습관이 오래가요. 바이크 처음 타실 때 보호장구를 다 구입하지 않으셨는데 일단 바이크가 왔어요. 갖고 있는 건 헬멧밖에 없어. 그러면 어쨌든 타고 싶으니까 헬멧만 쓰고 나가기 시작해요. 그렇게 습관이 들이기 시작하면 나중에 보호장구 차는 게 되게 거추장스러워지고 귀찮아져서 안 하게 돼요. 그러다가 한번 넘어지면 기본적인 장비가 없었을 때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다쳐요. 작게 넘어져도. 그렇기 때문에 나의 안전을 위해서 이 모터사이클 라이딩은 언제나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전을 위해서 처음부터 이 기본적인 5개 장비는 꼭 착용을 하고 타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이런 보호대도 보통 보면 C 레벨이라는 게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CE 레벨 2가 붙은 게 일반적으로 이 보호 성능이 제일 좋고요. 그리고 그 바로 전 단계인 CE 인증 받은 게 그 후순위로 좀 좋고 혹시라도 인증이 없으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좀 보호 성능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입하실 때 가능하면 CE 레벨 2 인증이 있는지 또는 CE 레벨 인증이 있는지 보시고 구입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지금까지 알아본 이 5가지 안전장비는 항상 필수로 하셔야 되는데요. 그런데 보통 어디 뭐 출퇴근을 하거나 아니면 어디 약간 드레스 코드가 맞는 데를 간다거나 그럴 때는 아무래도 이걸 착용하고 벗는 게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상황에 맞춰서 조금 더 유연하게 안전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런 아이템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요 상체 프로텍터예요. 상체 프로텍터. 아까 팔꿈치 보호대 있었죠. 근데 얘는 거기에 플러스로 어깨 보호대도 있고요. 가슴 보호대도 있고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등 보호대도 있어요. 거의 얘 하나만 입으면, 조끼처럼 하나 입으면 상체는 전부 커버된다고 보시면 돼요. 완전 풀 방어예요. 그냥 아머예요, 아머. 그런데 입기가 오히려 거추장스럽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자, 얘를 입은 후에 겨울 같은 때나 아니면 조금 선선한 때 바깥에 그냥 일반 점퍼를 그냥 입어버리면 프로텍터도 되면서 일반 점퍼의 그런 패션, 드레스 코드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아주 더운 여름 같은 때에는 얘만 입고 타도 돼요. 물론 생사를 입으면 조금 민망하긴 하겠는데 그냥 뭐 가벼운 티셔츠나 아니면 그냥 기능성 네이 하나 딱 입으시고 얘를 입으면 이 프로텍터 사이에 있는 이런 재질이 전부 통기성이 좋은 메쉬 재질이라서 여름에는 얘만 입고 타면 되는 또 그런 장점도 있어서 활용도가 생각보다 높아요. 그리고 오프로드 탈 때도 좋고 뭐 여러 가지로 좋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는 조금 더 보호 성능을 더 원해. 그리고 그냥 한 번 입고 바깥에다 걸치든지 그냥 얘만 입고 탈래 하는 그런 니즈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상체 프로텍터 하나만 풀로 사셔도 좋은 이 해결책이 될 수가 있어요. 방금 전에 보셨던 이 상체 프로텍터가 개인차에 따라서는 너무 과하다, 너무 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이런 라이더 자켓을 또 추천을 드려요. 팔꿈치 보호대도 있고 어깨 보호대도 기본적으로 적용이 돼 있어요. 그리고 등 보호대랑 가슴 보호대는 뭐 모델에 따라서 선택사항이에요. 가급적이면 다 적용을 하고 장착을 하고 입으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 이 자켓 하나만 딱 입으면 그냥 상체는 다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편하게 좀 입을 수 있고 그리고 벗을 때도 그냥 싹 벗어버리면 완전히 보호대를 뭐 하나하나 풀 필요도 없이 다 풀 수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선호하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라이더 자켓은 하나씩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팔꿈치 보호대보다는 이런 라이더 자켓 하나를 먼저 가지고 그렇게 입고 흔히 말해서 깔맞춤, 상하이를 좀 이쁘게 맞추면 바이크랑 같이 탈 때 조금 더 재미도 있고 멋도 있으니까 이렇게 자켓을 먼저 사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마지막으로 라이딩 팬츠예요. 이 라이딩 기본 보호 장구가 장착된 바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텍스타일 형태, 통기성도 있는 이런 형태의 라이딩 팬츠도 있고요. 보통은 라이딩 진이라고 하죠. 청바지 형태의 라이딩 팬츠도 있어요. 이 라이딩 팬츠들의 가장 큰 특징은 내부에 이렇게 만져보면 실제로 무릎 보호대가 내부에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팬츠들이 이 사이드에 옆에 골반 보호대도 있어요. 옆면. 이 허벅지와 엉덩이 사이에 이 옆면을 보호해주는 골반 보호대도 얇게나마 있어요. 가급적이면 이런 사이드에 있는 골반 보호대까지 적용된 제품을 사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넘어졌을 때 상대적으로 골반은 다칠 확률이 조금 적긴 하지만 그래도 넘어졌을 때 골절은 조금 적지만 찰과상 같은 걸 입을 확률이 좀 높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얇게나마 소프트한 프로텍터가 있으면 이렇게 찰과상을 입을 확률을 줄여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적용되어 있는 걸 구입하시는 게 좋아요. 대신 이제 뭐 골반이 좀 넓으시거나 약간 좀 슬림한 걸 원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 옆에 사이드에 보호대가 생기면 조금 하체가 좀 두툼해 보여요. 그래서 그런 걸 꺼려 하신다고 하면 뭐 선택은 이제 본인의 자유기는 한데 아무래도 초심자분들에게는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사이드에도 엉덩이 사이드에도 보호대가 있는 소프트한 보호대라도 얇게라도 보호대가 있는 팬츠를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얘도 그냥 입기만 하면 무릎이랑 골반이 보호가 되겠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그냥 탈 때만 입고 그리고 이제 다 타고 나면 그냥 벗고 하면 상대적으로 붙였다 뗐다 하는 그런 불편함이 조금이라도 더 해소가 돼요. 보통은 라이딩 진을 많이 입으세요. 왜냐하면 일상적인 그냥 청바지 같기 때문에 캐주얼하게 입기가 편해서 라이딩 진을 많이 입으시는데 조금 전문적으로 아니면 조금 더 보호 성능을 생각하신다면 이런
라이딩 팬츠를 입으시는 게 조금 더 낫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런 특징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허리선에 지퍼 자국이 있죠. 지퍼 자국 있죠. 자, 이런 지퍼 자국이 뭐냐면 여기에 맞는 라이딩 자켓을 딱 입으면 상의랑 하의랑 지퍼로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지퍼로 연결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만약에 넘어져서 내 몸이 끌려가요. 그렇게 되면 상하의가 이렇게 분리되면서 이렇게 위로 들어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여기 배나 허리 쪽이 바로 노출돼서 찰과상이나 다칠 확률이 훨씬 더 커지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지퍼로 단단하게 고정을 하면 그렇게 찰과상을 입거나 이제 허리나 배 쪽에 부상을 입을 확률이 더 적어지겠죠. 그래서 슈트도 원피스 슈트를 입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슈트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라이딩 기어는 전도를 했을 때 상의와 하의가 분리되는 걸 최소화하는 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서 이런 라이딩 팬츠, 이 상하의를 바로 부착시킬 수 있는 라이딩 팬츠를 구입하시는 게 안전성 면에서는 조금 더 높다는 거, 그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아요.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라이딩 할 때 꼭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 장비들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 헬멧, 글러브, 부츠는 필수고요. 거기에 팔꿈치와 무릎 보호대까지 들어가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5가지 안전장비 요소고요. 거기에 필요하면 뭐 척추 보호대나 아니면 가슴 보호대 이렇게 들어가는데 사실은 보통 라이더 분들을 보면 라이딩 자켓에 라이딩 팬츠나 진, 그리고 헬멧, 장갑, 부츠 이렇게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본적으로 그렇게만 입고 다니셔도 충분히 괜찮으니까 뭔지 잘 모르겠다. 나 뭐 무릎 보호대를 사야 될지 라이딩 진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저는 자켓과 라이딩 팬츠나 진 이렇게 그리고 헬멧, 장갑, 부츠 이렇게 5가지를 갖추고 안전 라이딩을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갖출 수 있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장 좋고 가장 인증이 잘 된 안전한 안전장비를 갖추고 라이딩을 시작하는 게 라이딩을 즐겁고 재밌게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안전장비는 꼭 갖추고 타세요. 약간 불편할 수는 있어도 한번 여차하면 넘어졌을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입길 잘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안전장비는 갖추고 타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고요. 실제로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추고 타면 일반적으로 더 보기에도 멋있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니까 강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안전장비는 꼭 갖추고 타시는 걸 강력하게 권해드릴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도 좋은 콘텐츠로 이제 여러분들을 더더욱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관련돼서 뭔가 알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많이 달아주세요.